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해서 그 입장문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6시에 퇴청할 때 기자들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입장문부터 나왔네요.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전면 부인을 했네요. 일단 입장문부터 밝히고 6시에 좀 기자에게 좀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인가 봅니다. 이제 와서요? 예, 예상은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예. 저희들이 예를 들면 서영교 의원이 맨 처음에 제기했던 게 윤석열이 5월이에요, 파면당한 지 이틀 후인가요? 이틀 후 직후였습니다. 4월 4일 파면이고 이틀 후에 조희대, 김충식, 예. 정상명, 김주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죠. 전 검찰총장에다가 민정수석에다가 김충식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최은순과의 관계 때문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인이 만났다는 얘기가 있다. 만났어 내용이 뭐냐면 이재명 대표 재판 문제 올라오면 우리가 알아 처리할게. 근데 뭘 처리해? 그 내용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일 날 갑자기 유죄 추정에 파기환송을 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때 얘기한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 결론적으로 올라오면 걱정하지 마. 2심에서 무죄가 난 건데 대법원에서 이틀 동안 7만 페이지를 그 10명의 대법관들이 다 전원합의체. 읽고 예. 나서 9일 만에 유죄 추정에 파기환송을 시켰고 그 다음 날 하필이면 또 한덕수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적어도 한덕수, 조희대, 김충식 이런 사람들이 소위 파면 문제를 막지 못한 이후에 2차적으로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어서 그동안 엄청난 논쟁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국민적 여론이 분노가 촉발되니까 나 그때 안 만났어라고 얘기하는 것. 전 이건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역으로 따지고 보면 이제 좀 본인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 새로운 우회로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수용할 필요가 있긴 있겠구나. 뭐냐면 그 사법부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 이렇게 싸워서 나가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정한 수용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이걸 일정하게 수용을 해야지 사법개혁이라는 큰 파도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사법개혁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법개혁 문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큰 파고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 전체의 지형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막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를 수용하려고 하는 일종의 우회로 선택의 하나의 탈출 방법으로 지금 어떤 여러 가지의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는데 지켜봐야죠. 네. 어쩌면 제가 너무 좋게만 해석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사실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의혹이 불거진 게 5월이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입장문을 이렇게 밝히는 게 그것도 부인하는 입장문을 밝히는 게 국회를 무시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약간 우회로 하는 퇴로를 마련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정치권에서 악다구니를 써가면서 꼭 문제를 다뤄야 대법원장의 입장이 나온다는 거에 매우 유감을 좀 표하고요. 이게 같은 시기인데 직위원 판사에 대한 논란이 지금 잊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항상 거론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방송에서도 매번 다룹니다. 근데 대법원은 높은 성벽에 갇혀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자기의 부하 판사인 직위원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대충 다 알고 있을 텐데 신문은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장이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부승찬 의원이 사실 불을 떼운 것도 있고요. 또 뭐랄까 좀 불난데 기름을 부은 것도 있고요. 원래 과거엔 서영교 의원이 그렇죠. 국회에서 질의하면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좀 입장을 발표하지 이제 와가지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늦은 감이 있다. 뭐 지기현 케이스든 조희대 케이스든지 간에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논의에 대해서 그러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다 반박해야 되는 거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주는 이 어떤 무게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무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어떤 의심을 좀 불식시켜주는 차원에서 바로바로 그 논란에 대처하는 자세를 공직자로서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예. 이게 일단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좀 주시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냥 이대로 매듭 짓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신뢰는 이 해당 사건에 대한 의혹 제기 말고도 이미 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돼서 아까 너무 일찌감치 선고 기일을 잡아버리고 파기환송 절차를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사실상 이게 탄핵 대상이라고 저는 거론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시기를 이미 실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법관으로서의 어떤 뭐랄까 태도는 부족했다. 태도로선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입장을 밝힐 때 거취 문제까지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봤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마땅히 또 없잖아요. 예. 계속 직을 유지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이거는 이것대로 일단 넘어가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과거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고 논란이 불거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의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지기현 관련해서도 그렇고 본인의 의혹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입장을 한 번도 밝히지 않다가 오늘 몇 줄짜리 입장문으로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이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영상을 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름값을 한 희대의 제보 내용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미 인지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인물 면면도 놀랍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물론 제보 내용이긴 합니다. 그날 점심 식사 자리였는데요.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PPT를 녹취를 풀어서 한 얘기인데요.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아까 총리님 말씀대로 법관은 공평, 무사하고 청렴해야겠죠? 그리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법관으로서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입니다.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뭐 저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되고 또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상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예. 네, 희대의 사법부의 선거 개입 사건이다. 부승찬 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보고 왔는데요. 사실 엄청 심각한 사건이고 지금 불거진 점심 식사 자리에서의 그 발언만 보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 그렇게 강조하더니 아예 그냥 대놓고 자기가 대선 후보를
깔겠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의 수장을 뽑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거기서 나오는 후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법권으로 날릴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본인 스스로가 삼권 분립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확증이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예요. 입법권을 그걸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인 민주적 기본 질서도 위반한 행위가 돼요. 저 정도의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고요. 또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구가 너무 딱딱 맞아 떨어져요. 파면된 다음에. 그러니까 플랜 B가 가동한 거 아니겠어요? 예. 4월 4일 날 파면되고 나서 4월 6일인가 7일인가 만나서 네. 한덕수 그다음에 김충식은 제가 볼 때 윤석열 쪽을 대변하는 사람이었겠죠. 사법부를 대변하고 있는 조희대 그다음에 이걸 중간에서 연결할 수 있을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 얘기의 결론은 이재명 그 당시 대표를 날리겠다라는 거였고 실제적으로 날리게 됐고 날리는 결정이 나자마자 그 다음날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 그만해 라고 대선 후보로 나온 상황이라면 한덕수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 그 이후에 보세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밤에 입당시켜서 후보 교체까지 시켰던 내용들이 있다면 이건 그냥 예를 들면 우연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충분한 기획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위원은 제가 볼 때 1차였다고 봐요. 일단 내보내자. 그러면 직위원 행위도 직위원 개인 행위가 아닐 수 있겠네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지금 나와 있는 조희대라는 사람이 이런 점심작수 자리에 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1차적인 방식은 직위원을 통해서 소위 내란수계를 탈옥시킨 거고 이 탈옥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파면이 됐고 파면 이후에 플랜 B 가동이 이때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사건이라면은 진짜 희대의 사건이다 이건 진짜.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철저한 수사가 왜 중요하냐면 아 사법부가 이 정도까지 왔구나 이게 사실이라면 자기들의 권한이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자기들이 개입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내란 전담 재판부 가지고 삼권 분립 막 주장을 하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삼권 분립을 훼손할 작정과 모의와 실행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삼권 분립은 미국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삼권 분립을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거기서 나온 삼권 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견제와 균형이 아니에요. 페더럴리스트들 연방주의자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삼권 분립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내란 재판부는 뭘 하려고 하는 거냐?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법부가 국민들이 믿을 만한 아주 신뢰받을 만한 별도의 그 내부에 있는 재판부를 통해서 국민이 신뢰할 만한 재판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이 사실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특검은 우리가 조사할 범위는 아닌 것 같다 오늘 이런 입장을 내긴 했거든요. 뭐 수사기관이 누가 주체가 되든 간에 이 사건의 그 의혹의 크기가 너무 이제 큰 사건이어가지고 수사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잖아요. 제보를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제보한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실제 그 내용에 대한 뭐 탐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의혹의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내용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장소라는 게 또 특정이 되는 거니까 그 특정 장소에 있는 CCTV라든지 그 식당 관계자들을 또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부담이 커지면 당연히 직을 내려놓는 게 또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사실로서 단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이제 걸리는 문제고요.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오늘은 사실 이런 식으로 언론의 포커스를 왕창 받을 정도로 속보 6시 대법원장 입장 발표 이런 거 나올 정도였으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본질이 있잖아요. 결국 네. 그 자리에서 모의를 했다라고 친다면 모의를 통해서 내릴 결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을 소위 제낀다. 이걸 위해서 작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작당 모의에 대한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실제 행위로 이뤄진 부분, 대법원에서 9일 만에 그런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유감 표명은 해야 한다. 유감 표명은 해야 된다. 법조계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를 한 것이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하나만한 얘기를 하지 말고 왜 패스트트랙 사건은 6년 걸렸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요. 그 유감 표명을 하든지. 두 번째, 그리고 내란 사건 재판장 윤리감사 결과 직위원에 대해서 언제 공개를 할 거냐. 이 두 가지는 적어도 대법원장이 밝혔어야 된다. 그 입장문에 담을 거였으면 그 내용도 들어가야죠. 예. 왜 이걸 피해갑니까? 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렸다. 아, 그러니까 이 사법부 내에서도요. 조희대 관련한 약간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 그러니까 거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고 하는 판사들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조희대를 지키려고 하는 게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조희대 네. 같이 하면 자기도 화나죠. 그다음에 더 화나는 건 로고기록 아직도 안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안 내놨어요. 아니 이게 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국가안보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건 뭐냐면 숨기려고 작정한 거다. 그러면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뭐 그거 팩트죠. 그거는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마침 입장문을 내주셔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타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신 시사 에디터,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